안녕하세요. 183페이지. 자, 저번 시간에 재산세 일부를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 시작하기 전에 다 암기해 오시라고 그랬죠? 시작하기 전에 하니까 얼굴색이 다 변하는데. 자, 아무튼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재산세의 기본 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번 시간 들어봐서 알겠지만 기본 논리, 틀을 이해하지 못하면 재산세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때 뭐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고 핵심 결론만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재산세는 취득부의 양도 어느 단계에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 단계에 매년 과세하는 이유가 당해 재산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뭐라고? 수익력. 뭐라고요? 수익력. 그 수익력에 차관하여 과세한다. 그래서 응이익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5가지인데 그 수익 창출 능력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세율이 달라져서 세부담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이었을 때 과세 대상 어디에 속하느냐, 그거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내용이 제일 많은 게 과세 대상 구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과세 대상, 첫 번째가 토지, 두 번째 건축물, 세 번째 주택. 이때 주택의 토지 포함.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 내용 정리하는 것이, 지금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이 건물이 공장용 건축물이다. 뭐예요? 공장용 건축물. 재산세 냅니까? 뭘로요? 뭘로 내느냐고 얘만 얘기하고 있어요. 위에 건축물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거죠. 그럼 이 건축물의 부수토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 토지도 재산세 내요? 뭘로? 토지로. 그러니까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재산세를 계산하는 거죠. 토지 건물을 합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얘가 주거용이다. 그러면 주거용이었을 때 상시 주거를 뭐라고 하고? 주택, 휴양피서 목적을 별장. 아무튼 그런 주거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거용 건축물 재산세 냅니까? 뭘로? 주택으로. 이 토지 재산세 내요? 뭘로? 그냥 내냐 안 내냐 물어봤으니까 낸다. 그러면 뭘로?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 부르는 거죠. 지금 과세한 세 가지밖에 안 했어요. 첫 번째가 뭐? 토지. 두 번째 건축물. 세 번째 주택.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가 있고 또 건축물분 재산세 있고 또 주택분 재산세,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 그럼 이 토지 재산세 냅니까? 안 내요? 내죠? 뭘로? 주택으로. 얘가 주거용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뭘로? 건축물로 재산세를 내는 거고, 토지는 토지로 재산세를 내지만 이 건축물이 뭐에 사용되면? 주거용으로 사용이 되면 건축물도 뭘로? 주택으로 재산세 내고 토지도 주택으로 재산세를 낸다는 얘기다. 됐어요? 그래서 얘는 땅 갖고 있다고 해서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가 오는 게 아니라 무슨 재산세 고지서가?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가 온다는 얘기예요. 뭔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세율, 기본 틀을 익히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세율이 비례세율, 초과노진세율 둘 다. 초과노진세율에 해당되는 것이 합산과세형 토지와 주택. 그래서 지금 주택은 세율이 뭐다? 초과누진세율이다. 초과누진세의 의미를 모르면 아무튼 이어지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초과누진세의 의미를 솔직히 모르시는 분
무슨 망신느냐. 일반적인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취득세 낸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부동산의 취득세 매수를 하면 몇 프로? 4%. 1억에 사도 4%. 1000억에 사도 4%. 이렇게 변화가 없죠. 과세 표준 크기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그런 걸 뭐라고? 비례세율을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점차 커지는 걸 뭐라고? 초과누진세율. 그래서 과세 표준이 그냥 이런 세금이 어딨냐 찾지 마시고 1000만 원까지는 세율이 그냥 편의상 1%라고 하자. 그러나 1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 1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라고 하자. 이렇게 과세빈이 커질수록 세율이 커지는 것을 초과누진세율 그랬죠. 그랬는데 갑이 A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그거의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고 B 부동산도 가지고 있는데 과세 표준이 1000만 원 똑같다고 하자. 그러면 지금 갑이 세금을 내야 될 부동산 몇 가지? 두 가지. 그것들이 각각 과세 표준이 얼마씩? 1000만 원씩. 그러면 얘 A 부동산, B 부동산 따로 세금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A 부동산 세금 계산하면 과세 표준이 얼마니까? 1000만 원이니까 세율은 1%, 세금은 10만 원. B 부동산도 따져야 되겠네. B 부동산도 1000만 원이니까 몇 프로? 1%. 그러면 10만 원. 그래서 합 20만 원을 갑이 내는 거죠. 근데 이 둘을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합해서 계산을 한다면 과세 표준이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2천만 원 했을 때 세금 계산은 2천만 원이니까 몇 프로? 1000만 원까지는 1%, 초과분 얼마? 나머지 1000만 원은 2%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한 달 지났다고 2천만 원에 그냥 2%? 이 첫날 만나서 두 번째 시간에 1시간 내내 한 거죠. 그래서 합하면 과세표준이 2천만 원이니까 1000만 원까지는 1%, 10만 원이고 초과분이 얼마?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초과분 1000만 원. 걔는 2%. 그래서 20만 원 합 30만 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 A 부동산, B 부동산 따로따로 세금 계산하는 것을 네 자로 뭐라고? 개별과세. 두 자로 물세. 두 자로 갔는데 합산과세? 그게 아니라 둘을 합해서 갑이라는 인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 합하는 거죠. 그걸 두 자로 인세. 네 자로 하면 합산과세. 뭘 합산하는 거다? 과세 표준을 합산하는 거다. 지금 물세인 경우도 갑이 내야 될 세금은 A 부동산에 10만 원, B 부동산 10만 원. 세액 계산해서 그걸 뭐 했어요? 합산했죠. 세액 합산하는 것이 인세냐 물세냐 나눠지는 게 아니라 뭘 과세 표준을 따로따로 하느냐 합산하냐 그 차이점이라는 거. 문제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점차 커지는 걸 뭐라고? 초과누진세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재산세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기본이 뭐다? 초과누진세율이다. 이때 주택에는 뭐까지 포함된다? 토지까지. 그럼 만약에 얘가 초과누진세율이니까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따로 세금 계산하고 토지 따로 세금 계산하는 방법과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묶어서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비례세율이라면 어떤 방법도 세금이 같지만 세율이 뭐니까 초과누진세율이니까 달라진다는 얘기죠. 뭐가 많다? 합산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이 별도의 부동산인데 재산세 계산할 때 뭐만? 주택만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을 해서 토지와 건물가액을 뭐해서 합산해서 재산세를 계산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주택의 부수토지가 어디까지에 따라서 이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면 재산세 뭘로 계산하고? 주택으로 계산하는 거고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면 토지로. 그러니까 주택의 부수토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이 뭐한다?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다? 경계까지. 불분명하면 바닥 면적의 10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가 일부는 주거용으로 쓰고 일부는 상가로 쓴다. 그럴 수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겸용주택 그런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는 공장으로 쓰고 일부는 상가로 쓴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아무런 얘기 안 한다. 그건 일부는 상가로 쓰고 일부는 공장으로 쓴다면 건축물 재산세 냅니까? 뭘로 내요? 건축물로. 토지 내요? 뭘로? 토지로. 그러면 얘들은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죠. 그런데 일부는 주거고 일부는 뭐? 상가면 얘가 전체가 주택이라고 한다면 뭘로 재산세 내고? 주택으로 재산세 내고, 전체가 상가로 본다면 어떻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나눠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면, 뭐만?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면 재산세 어떻게 계산해야 돼? 주거용에 해당되는 건축물과 부수 토지 이 부분은 뭘로 계산하고? 주택으로 계산하고. 그럼 나머지 상가와 토지 남았죠? 상가는 건축물로, 토지는 토지로. 재산세 몇 가지? 세 가지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다. 저걸 언제 계산하느냐? 다행히 그런 건 시험 안 내니까. 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뭐한다? 달라진다. 그래서 겸용주택 했을 때 판단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겸용주택의 키워드. 1동 1구. 뭐라고 그랬어요? 1동 1구. 1동이 뭐예요? 한 동의 건물의 일부는 주거, 일부는 주거 이외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주거용만 주택이라는 거. 뭐다? 주거용만 주택이다. 그래서 요즘 일반적으로 다중주택 원룸들 짓는 거 보면 1층에 뭐가 들어가요? 상가 들어가고 2, 3, 4 애들이 뭐 원룸 주거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뭐? 일동, 전체 한 건물의 일부. 그때는 무조건 뭐만? 주거용만 주택이다. 그러니까 요 상가 부분은 재산세 낸다 안 낸다? 뭘로? 건축물로. 상가에 부수 토지 있죠? 재산세 낸다 안 낸다? 낸다. 뭘로? 토지로. 얘 원룸 부분 재산세 낸다 안 낸다? 뭘로? 이거는 원룸에 또 뭐가 있어요? 부수 토지가 있죠? 그것까지 합해서 뭘로?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어떻게 나누냐 그런 건 따지지 마시고. 자, 그런데 요 상가로 만들어진 것이 출입문 들어가니까 여기는 매장인데 여기는 주거로 할 수 있죠. 구획된 부분이 겸용이죠. 이런 표현을 뭐라고? 일구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구는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뭐가?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모두 주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거가 51%, 상가가 49%, 뭘로 본다? 그러면 얘는 전체가 주택이 되겠네. 주거가 50%, 상가가 50%, 그건 뭘로? 그것도 주택이죠. 50% 이상이니까. 주거가 49%, 상가가 51%면 각각 주거용만 주택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과세상 세 번째가 뭔데? 주택, 토지, 보아, 부수 토지는 경계까지 불분명하면 바닥 면적의 10배의 겸용주택. 1동 1구, 1동은 주거용만 주택, 1구는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주택. 외울 게 그거라는 얘기예요. 네가 연태까지 떠든 건 뭐 하기 위해서?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정리한 것뿐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네가 계속 떠들어라 해놓고 그건 뭐하고? 이해하시고 결론으로 말하는 것만 계속해서 뭐하는 거다? 애워나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외우면 문제가 해결되냐? 안 돼요? 안 되는지 되는지는 나중에 보고 일단은 그걸 뭐 하는 거다? 외우시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정리합니다. 이 주택이 공법에서, 건축법에서 주택,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공법에서 주택은 무슨 주택? 공동주택이 있고 또 단독주택이 있다. 공동주택이라 혹시 아시는 분? 아파트, 공동주택이 아파트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단독주택이라? 공동주택 아시는지?
금방 아파트를 물러놓고 걔는 왜 빼요? 아파트, 다세대, 연립, 뭐 다가구는 나왔다가 갔어요? 자, 한 동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예? 만들어진 건물들이 있는데 걔들이 각각 소유를 구분할 수 있도록 구분 소유가 가능한 것들이 뭐다?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얘들은 요 건물에 뭐까지 딸려가는 거예요? 토지까지. 그래서 토지 내가 사용해야 될 면적이 얼마냐 정해진 게 아니고 뭐만? 지분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을 하는데 그래서 등기부가 만들어지죠. 그걸 뭐라고? 집합건물. 예? 그러나 단독주택인 경우는 그래서 집합건물인 경우는 지금 9채라면 공동주택이 되니까 등기부 몇 가지? 9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따로따로 무슨 소유가 가능하다고?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고. 근데 단독주택인 경우는 얘가 단독주택이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건축물과 토지가 뭐다?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 몇 개? 1개. 토지에 대한 등기부도 1개. 그래서 구분 소유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거죠. 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점. 됐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때는 재산세 계산할 때 한 덩어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한 채씩 주택이니까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이 하나의 주택이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제 해결됐는데 문제는 공법에서 하나의 주택의 단독주택인데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주택이 있는데 그걸 다가구주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이라는 거. 자, 그러면 얘가 단독주택인데 사는 형태를 보니까 실제를 보니까 단독주택처럼 살아요? 공동주택처럼 살고 있어요? 다 따로따로 독립된 거주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다가구주택인 경우는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으로 원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뭘로? 단독주택으로. 이건 정책적으로 봤을 때 장려, 규제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려죠. 우리나라는 주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한 건물 줘서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려한 차원이니까 세금은 많게 적게? 그러면 이 다가구주택이 지금 공법으로 온다면 단독주택이니까 9세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돼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계산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면 몇 채로 보고? 한 채로 보고 재산세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얘를 공동주택으로 본다면 몇 채로 보고? 9채로 보고 재산세를 계산하는 거죠. 주택의 세율은 비례세율, 초과노인세율, 초과노인세율 9채로 보고 세금 계산했을 때와 한 채로 보고 세금 계산했을 때 어떤 게 많다? 아무튼 어떻게 9채를 한 채가 이기느냐 그런 생각밖에 없죠.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 낸다고 그랬죠. 소득세 세율도 초과노인세율 6에서 38%. 그럼 월급 다 매달 받는 걸 가지고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과 1년치 가지고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많다고? 그건 1년치가 많아요? 다달이 하면 몇 번 계산하는데? 12번이고 1년치 하면 몇 번 계산하는데? 한 번 계산하는데 그건 1년치가 많아요? 다시 그러면 지금 다가구주택 9채로 보고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또 하나 한 채로 보고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죠. 뭐가 많다? 이제는 한 채가 많아요? 근데 아직도 머릿속에서 해결이 안 되고 아 걔도 12번보다 하나가 많으니까 만약에 얘들이 각각의 과세 비율이 1,000만 원씩이라고 가정을 하자. 얼마씩이라고? 그러면 얘를 9채로 본다면 과세 비율은 얼마짜리? 1,000만 원짜리 9개죠. 한 채로 본다면 9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그럼 과세빈이 커지니까 세율이 뭐가 한다? 높게 적용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세금이 뭐가 많다? 한 채가 많다는 얘기다. 뭔 얘기에 대해? 9채를 몇 채가 이긴다고? 아직도 고민거리가 남았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튼 재산세부터는 초과누진세를 이해를 못하면 절대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다가구주택은 정책으로 장려했으니까 세금은 많게 적게? 적게. 그러면 얘는 단독주택으로 보고 재산세 계산한다. 공동주택으로 본다. 공동주택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다. 뭔 얘기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세법의 지방세 중에서는 단독 다가구주택을 뭘로 본다고? 공동주택으로 본다고. 그거 가지고 또 공법 선생님하고 싸우지 마시고. 다른 데에서는 뭐라고 배웠다고 또 공동주택을 배웠다고 우기시면 안 돼요. 뭔 얘기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팔으면 이익을 남겼을 때 무슨 세금 내?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죠. 양도소득세에서 절세 대표 제일 많은 게 뭐라고 했어요? 비과세가 뭐가 있다고? 1세대 1주택. 거기는 가구라고 않고 1세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1세대가 몇 주택 갖고 있다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을 때 이익이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 양도소득세에서는 9채가 좋은 거예요? 한 채가 좋은 거예요? 한 채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가면 뭘로? 단독주택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어느 세목이냐에 따라서 입장이 갖다 달라진다? 달라진다. 골치 아파서 못하겠다 나 도저히. 이게 시작인데. 자, 그래서 다가구 주택 지방세에서는 뭘로 본다? 공동주택으로 본다. 공동주택 부액된 부분, 분리된 부분을 각각 뭘로?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로 가면 뭘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본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재산세 과세항 첫 번째, 토지, 두 번째, 건축물, 세 번째, 주택, 주택의 토지, 포함, 부수토지는 경계까지 불분명하면 바닥면적의 10배 겸용주택, 1동, 1구, 1동은 주거용만 주택, 1구는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주택,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재산세 하고 있어요. 재산세 부르라고 했지 양도세 부르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하는 거다? 애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주택의 별장, 포함지, 포함, 고급주택, 포함지, 포함. 네 번째가 선박, 다섯 번째 항공이. 자, 이때 토지가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토지를 둘로 나누면 뭐가 뭘로? 합산과세항 토지와 물리과세항 토지. 합산과세항 토지 뭘 합산하라? 과세 표준을. 그래서 합산과세항 토지도 세율이 뭐다? 초과누진세율이다. 뭐다? 초과누진세율이다. 그래서 자, 갑이 대전시 서구에 A 필지와 B 필지 두 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저 서울 강남구에 또 C 필지와 D 필지 4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갑이 토지 몇 개를 갖고 있다? 4개. 그런데 걔가 다 뭐다? 합산과세당 토지다. 그러면 재산세를 계산하는데 4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합산한다? 과세 표준을. 거기에 뭘 곱한다? 세율을 곱하는데, 자, 4필지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방법 하나와 무슨 지 알아들었지? 그 다음 대전시 서구에 있는 거는 서구에 있는 거끼리 2필지, 강남구에 있는 거 2필지 끼리끼리 합산해서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그 다음 4필지 어디에 있던 관계없이 다 합산해서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 3가지 생각할 수 있죠? 3가지 다 재산세는 같다. 달라진다? 달라지? 제일 많은 거? 다 합한 거? 두 번째 많은 거? 2개씩. 제일 적은 게?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면 합산 과세한 토지는 어디 걸 합산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이 되겠네요. 어디 걸 합산해야 되겠어요? 지금 재산세는 과세주체가 누구라고 그랬다? 시군구라고 그랬죠. 그럼 대전시 서구청장이 갑이 가지고 있는 강남구의 땅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만약에 전체 합산하면 그것까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합산을 하는데 어디 것만 합산한다? 시군군의 것만 합산한 것이다. 갑이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가 또 대전시 서구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걸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각각 별도 나머지죠. 부부는 한 사람이? 지금 다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소유자별로 합산한다는 얘기다. 자, 합산과세, 합산한다. 어디 걸? 시군군의 걸. 어떻게? 소유자별로. 그 소유자가 바로 뭐예요? 납세 의무자죠. 다른 말로 어떻게?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을 한다는 거. 됐습니까? 자,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무슨 세금 내는데? 재산세를 내는데.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뭘 낸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 국세? 국세. 만약에 얘가 갑이 가지고 있는 이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면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는 네 필지를 따로따로 계산한다. 둘둘 묶어서 한다. 네 개를 다 합산해서 계산한다. 왜? 국세니까. 됐어요? 논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의심할 거 없이 그냥 뭐 하는 거다? 외우면 된다는 얘기다. 아무튼 재산세는 어디 걸 합산한다? 시군군의 것을. 이때 합산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뭐가 뭐? 종합과 별도, 분리는 저율과 고율. 세부담이 제일 높은 게? 제일 낮은 게? 그 다음 높은 게? 별도, 그 다음 종합, 고율, 이 순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대전시 서구에 있는 토지 중 주택, 부속 토지를 뺀 나머지 토지가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고율은 취득세와 연관시켰을 때는 뭐와 관련된다고? 사치성 재산과 관련된다고. 그래서 사치성 재산이 5가지인데 네가 사치성 재산 5가지를 부를 테니까 앉아 계신 분들은 O인지 X인지 하는 거죠. 별자. 80%는 O고 10%는 묵비권이고 10%만 X 그랬는데 다시 별장의 부속토지가 지금 고율로 내느냐 안 내느냐 따지고 있는 거죠. 별장. 이제 X? 정신 차렸어요? 왜요? 걔는 주택으로 재산세 낸다고 그랬죠. 골프장. 이 골프장용 토지를 얘기한다. 건축물을 얘기한다. 둘 다 얘기한다. 토지만 골프장용 건축물은 재산세 낸다 안 낸다? 낸다. 뭘로? 건축물로. 고급을 학장. 얘도 뭐만? 토지만. 건축물은 뭘로? 건축물로 재산세 내는 거죠. 고급 선박. 선박은 땅 안 달고 다니죠. 고급 주택. 왜요? 주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고율 분리 과세 대상은 몇 가지만? 두 가지만. 뭐가 뭐?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 그 다음 저율은 수익성이 높은 애 낮은 애?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갔을 때 제일 낮은 게 1차 산업 하는데 필요한 땅. 첫 번째 농지, 목장용지, 임야. 이게 대표죠. 그러면 취득세에서 농지를 배웠죠. 취득세에서 농지라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사실상 공부상 둘 다 원칙 예외. 예외에 별걸 다 해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잘 보세요. 재산세에서 또 농지가 나왔죠. 그런데 목장 용지가 따로 있죠. 그러면 재산세에서 농지는 목장 용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농지란 전답, 과수원 이렇게 되는 것이다. 또 어디다 쓰고 싶죠? 사실상 공부상
사실상 둘 다는 예외라고 했죠. 모든 것에는 형식과 실질이 달랐다. 형식이 지금 공부죠. 실제는 이용 상태를 얘기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사실상 그렇게 얘기하고 형식을 뭐라고? 공부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형식과 실질이 달랐을 때는 뭘 따른다고? 실질을 따른다고. 실질과세, 사실과세. 그러면 당연히 아무런 얘기 없이 원칙으로 정리한다면 농지는 사실상, 공부상? 사실상. 그게 원칙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농지를 따지는데 사실상, 공부상? 둘 다 적용을 하니까 그건 원칙이 아니라 뭐 예외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들은 기본 논리니까 뭐 사실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강의하고 있는 이 건물은 건축물이죠. 건축물 재산세 냅니까? 뭘로? 얘가 주택이 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방들여서 쓰면. 대장 바꿔요, 안 바꿔요? 뭘 바꿔요? 그냥 안 바꾸고 방들여 쓰면 그게 뭐다? 사실상이다. 그게 사실상 그때는 뭘로? 주택으로 거세한다는 얘기죠. 공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런 걸 뭐 실질과세 그런다. 또는 뭐라고? 사실과세. 그래서 조율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농지, 목장, 용지, 임야. 이게 1차 산업이죠. 2차 산업의 대표 공장, 용지.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걔도 세부담 낮춰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장, 용지. 또 하나가 산업, 공급용 토지. 산업, 공급용 토지. 자, 공법은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요? 도시개발법 배우셨어요? 조금 배웠어요? 이 지역을 도시개발하려고 그래요. 뭐 한다고? 도시개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땅들은 일반적으로 지목이 뭐였는데? 전, 다, 과수, 목장용지, 임야 이런 것들 있죠? 이걸 뭘로 바꾸는 거다? 대로. 그것을 취득세에서는 뭐라고 했고? 지목 변경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작업해야 되죠? 그런 걸 공법에서는 뭐라고? 형질 변경을 하는 거죠. 누가 개발해요? 사업 시행자가 해요. 누가 해? 사업 시행자가. 예? 그때 개발 방식 대표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환제 방식과 수용 방식. 무슨 방식과 무슨 방식? 수용 방식과 환제 방식. 이건 들었어요? 수용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뺏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가 여기 땅 주주들한테 뭐하고 돈 다 주고 돈 주고 사는 거죠. 전체 땅 사는 거예요. 절대 뺏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용을 하면 대가 주는 걸 보상한다고 그러죠. 보상 가격이 좀 낮아요, 높아요? 낮기는 뭘 낮아요? 그러면 낮으면 LH에서 이 지역 수용화 갖고 개발을 하겠다. 그랬을 때 돈 더 줘 그러다가 우리 자금 없어서 못해 그만둘란다. 그러니까 뭐 했어요? 무슨 소리요? 니들이 해야 되지. 보상가가 낮는데 그렇게? 요즘 보상가 절대 낮지 않아요. 감정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수용 방식이라는 건 누가 무에서? 사업 시행자가 돈 주고 사가지고 개발하는 거죠. 그럼 원소유자들은 돈 받고 뭐 했다? 팔았죠. 팔아서 이익을 남겼으면 무슨 세금 낸다? 양도세 내야 돼요. 수용은 양도다 아니다? 양도다. 양도세 내는 거예요. 뺏겼는데 무슨 세금 내? 이러면 안 돼요. 자, 아무튼 그러면 수용 방식.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돈 주고 사갖고 개발했습니다. 왜 개발했어요? 돈 벌려고. 어떻게 버는데? 팔아서 버는 거죠. 팔아서 버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택지개발해서 뭐 하는 거다?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갖고 있는 땅을 뭐라고? 공급용 토지 그러는 것이다. 됐어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다시 원래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개발을 해서 토지를 또 돌려주죠.
누가 개발해서?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종전 토지를 개발된 토지로 넘겨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환지 처분. 그러죠? 소유권이 언제 넘어간다?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넘어간다. 소유권 언제 넘어가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거기까지 진행적으로 나갔어요? 아무튼 지금 무슨 과목에 주고 있어요? 과외비 내세요. 그러면 지금 갑이 가지고 있던 땅 A 토지가 환지 처분으로 B 토지로 바뀌었죠? 면적, 절대 면적은 커져요? 작아져요? 왜 작아져요? 지가가 올라가서 작아지? 기반시설을 하는 바람에. 자,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미 언급을 드렸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죠? 예?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돼? 예?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땅 개발하는데 돈 들였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거 지 돈 들여서 해줘요? 아니죠. 당연히 누가? 소유자들이 개발 비용을 들여서 원래 각각 개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돈 끌어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누가? 사업 시행자가 돈 끌어들여서 하는 거죠. 그래도 실질적인 부담은 누가 해야 된다? 소유자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개발 비용을 소유자 니들한테 돈으로 내. 그러면 돈이 있어요? 돈은 없는데 뭐는 있어요? 그래서 땅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 땅으로 넘겨주다 보니까 절대 면적이 뭐한다? 줄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공사비 대가로 넘겨준 땅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채비지 그런다. 뭐라고 한다? 채비지. 비용으로 대신해서 납부한 땅이라는 얘기다. 뭐라고 얘기? 채비지. 그러면 이 채비지의 땅은 원래 누구 거였는데? 원래 소유자 거였는데 누구로 넘어간다? 사업 시행자로 넘어간다. 언제 넘어간다?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넘어가는 것이다.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사비 대가로 땅을 넘겨준 거네요. 이런 걸 취득세 할 때 뭐라고? 대물변제 그런 거죠. 물건으로 채무를 갚은 거죠. 그런 걸 뭐라고? 대물변제. 그런 것들의 대표가 뭐다? 채비지다. 그러면 이제 이 채비지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는 누가 가지고 있다? 사업 시행자가. 걔는 왜 갖고 있어요? 팔려고. 뭐 하려고? 팔려고. 이게 팔아서 돈 끌어다 쓴 거 갚고 이익 챙겨서 떠나야 되죠. 거기 눌러 있을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채비지도 뭐 하려고 갖고 있다? 공급을 위해서. 그런 게 뭐다? 공급용 토지다. 뭐다? 공급용 토지. 또 아직 공공시설 등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정해지지 않았으면 일부 땅 남겨놓을 수 있죠. 그런 걸 뭐라고? 보류지.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 이것들의 소유자는 누구다? 사업시행자. 그때 채비지는 왜 갖고 있다? 공급을 위해서. 그럼 이 채비지는 재산세 낸다? 안 낸다? 모르겠다. 낸다. 뭘로? 저율로. 지금 그거 설명한 거죠. 그래서 공급용 토지의 대표 채비지, 납세임자, 사업시행자. 자, 그래서 이제 저율 정리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별도. 지금 저율까지 설명하는데 주택, 주거용 건축물이 있었고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학장용 건축물, 그 다음에 공장용 건축물 이런 건축물이 있죠. 이런 건축물을 뺀 나머지를 우리는 다 뭐라고 하자? 일반 건축물이라고 하자. 뭐라고? 일반 건축물. 그래서 별도는 뭐다? 일반 건축물의 부수 토지. 자, 또 하나 얘는 건축물이 준데 토지를 주로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운전학원용 토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자? 사업용 토지라고 하자. 그래서 얘들은 일반적으로 몇 차 산업? 3차 산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뭐다? 별도다. 그 다음 종합은 이외 전부. 그래서 세법에서는 고율, 저율, 별도를 정해놓고 이거 이외에는 다 뭐라고? 종합이라고. 종합은 정해놓은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나대지, 작정지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토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면 몇 가지? 네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가 종합, 두 번째 별도, 세 번째, 네 번째 고율에 해당되는 토지가 골프장과 고급을 확장용 토지, 저율, 농지,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그 다음 산업, 공업용 토지, 공업용 토지에 의해 세비지 등을 들 수 있다. 그 다음 별도, 일반 건축 부수 토지와 사업용 토지, 종합, 나대지, 작정지 등 이외의 전부다. 됐어요? 이걸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뭐 하시라고? 외워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다 외우셨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과세장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는데 누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 누구다? 사실상 소유자. 언제를 기준으로? 6월 1일. 그걸 뭐라고? 과세기준일. 그래서 6월 1일 현재 누구라고?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아시는 예 뭐 있어요? 사실상 소유자 아시는 예? 조금 전에 하고 했잖아요. 채비지는? 네가 그렇게 물어봐야 되지. 아시는 예 그러면? 그럼 사실상 소유자와 대비되는 용어? 공부상 소유자. 재산세 납세임자는 공부상 소유자다. 사실상 소유자다.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라는 거.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이때 납세 의무자 세금은 얼마 낸다? 과세 비준 곱하기 세일한 만큼 낸다.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봐요? 첫날 만나서 첫 시간부터 한 건데 얼마 낸다? 과세 비준 곱하기 세일. 이때 재산세는 신고주의, 부가주의? 부가주의. 그래서 세금 계산을 누가 해야 한다? 과세권자가. 국가가 아니에요.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인정해 주겠지만 뭔 또 국가예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뭘 보내준다? 고지서를 보내서 세금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 방법을 뭐라고? 보통징수 방법. 뭐라고? 보통징수 방법. 자, 그래서 이제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하는데 과세 비준. 재산세에서 내용이 제일 적은 게 과세 비준이에요. 내용이 제일 적고 제일 쉬운 게 과세 비준이다. 단 점수가 제일 안 나오는 게 과세 비준이에요. 앞뒤가 맞는 소리, 안 맞는 소리? 안 맞는 소리죠? 이게 희한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봐도 희한해요. 제일 쉬운데 왜 못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리 없겠죠?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자, 과세 비준하고 있어요. 재산세, 부동산 불러보세요. 과세상의 부동산,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 표준은 지금 재산세는 취득부의 양도 어느 단계? 보유 단계. 그러면 실제 거래된 금액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매기는 가격을 출발점으로 하겠네요. 그걸 뭐라고 그랬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6월 1일 현재 출발점이 뭐다? 시가표준액을 출발점으로 한다. 이때 시가표준액이 현재는 실제 거래된 금액의 높으면 90%까지, 웬만하면 60, 70%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아주 낮게 책정된 것은 20, 30%짜리도 있고 실제 시세에 비해서 높다, 낮다? 낮다. 대충 몇 프로? 60, 70%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득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전에 취득세는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를 했을 때 신고가액으로 과세표준에서 뭐와 비교했다고? 시가표준액으로 비교했는데 그것이 2006년도에 와갖고 뭘로? 실거래가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기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신고한 금액이. 자, 그때부터 실거래가가 높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가표준액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시가표준액이 뭐 20, 30%짜리가 허다했어요. 그러면 아파트 5억짜리라면 시가표준액 40%면 얼마? 2억이죠. 그러니까 그때 2억 1천이나 2억 2천 정도 신고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걔는 지금 7, 80%라면 5억짜리면 시가표준액이 3억 5천, 4억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시가표준액이 어떻게 되지? 배로 뛰어버리는 거죠. 많으면 3배도 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산세 세율은 전혀 변화가 없어도 세금을 뭐 한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시가표준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오르고 있어요? 그걸 확인해 보셨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무슨 세금이 늘어난다? 재산세는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요 과세 비준을 낮추기 위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비율을 곱해서 과세 비준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적용하는 것은 주택은 60%, 나머지 토지건축물은 70%예요. 그러면 만약에 시가표준액이 1억짜리라고 한다면 주택이다 60%면 과세 비준은 6천만 원으로 과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세부담이 늘어나는 거다, 줄는 거다? 그 줄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머지가 이제 선박과 보다 항공기, 그것들의 과세 비율은 그냥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자, 그래서 시가표준액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 토지건축물,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다. 됐어요? 선박항공기 과세 비준은 시가표준액. 됐습니까?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OX로 답하세요. 법인이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냅니까? 이제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법인도 재산세 낸다고 그랬죠? 자,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양도에 입증된 금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OX. 뭔 소리인지를 몰라 했어요? 다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에 입증된 금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아, 써놓고 물어보는데도 제일 쉬운 게 뭐라 그랬어요? 과세 비율. 점수가 제일 안 나오는 게 입안은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무조건 부동산의 과세 비율은 뭐라고? 근데 무엇에 곱했다고? 법인 장부 금액은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조건 뭔데? 뭘 망설이고 있어요? 뭐에? 다시 한 번만.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왜요?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니라 보다 시가표준액이다. 사실상 취득가격은 들어보셨나요? 어디에서요? 취득세에서 과세 표준할 때 객관적인 자료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 첫 번째, 국가등록도 취득 두 번째, 수입 세 번째, 한결문 네 번째, 법인장부 입증 다섯 번째, 경공매 여섯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 거기에 법인이 있죠? 예? 지금은 세법 공부해야 안 해요? 자,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자, 아무튼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데 이제 나중에 공부 좀 하면 세법을 공부해야 되겠네.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해? 취득세부터 해서 취득세 끝날 때면 또 덮죠. 그러다가 또 한 번 해야지. 그러면 또 취득세 하다가 덮죠. 그러면 법인만 나오면 과세표준이 무조건 뭐라고?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법인장부에 입증된 이게 나오죠. 법인장부에서 입증된 금액이 바로 뭔데? 사실상 취득가격인데 그걸 재산세에 갖다 놔도 무조건 뭐라고? 맞아 그런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점수가 제일 안 나오는 게 이 파트다. 제일 쉬운 게 이건데. 됐어요? 아무튼 무조건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작이 뭐다? 시가표준액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 법인이나 해서 법인장부. 그럴듯하죠? 여기 이제 뭘 곱하는 거다? 끝났어요. 이제 과세 표준은 여기에 뭘 곱한다? 세율. 아직도 졸리신 기분인데 계속. 자, 재산세 세율은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기본이 뭐라고 그러지? 표준세율. 두 번째가 중과세율. 세 번째가
특례세율 그랬지? 군 취득세에서 얘기고 재산세 도시 지역분 안 들어봤어요? 찾지 마시고 없어요. 나머지 목사 자료에는 세율 구조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가 표준세율, 두 번째가 중과세율, 세 번째가 재산세 도시 지역분. 그래서 재산세 도시 지역분이라는 것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과세한 거에 대해서 얘는 어느 지역에 있어요? 도시 지역에 해당되는 과세 대상이면 요 세율에 플러스 0.14%를 하는 거예요. 세율을 높인 거다, 낮춘 거다? 높이는 거다. 그걸 뭐라고 한다? 재산세 도시 지역분 그런다. 그럼 얘 재산세 도시 지역분은 고지서 뭘로 오겠어요? 무슨 세금의 고지서로 오겠어요? 재산세 고지서로 오겠죠. 중과가 되는 경우도 무슨 고지서로? 재산세 고지서로 오겠죠. 그러면 얘들 어떤 세율로 적용했던 다 무슨 세금 내는 거예요? 재산세 내는 거죠. 재산세는 돈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고? 물납할 수 있다고. 또 돈이 나중에 생기면 나눠서 일을 수 있다. 그걸 뭐라고? 분납할 수 있다.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물납과 분납이 가능한 세금이 뭐다? 재산세다. 그러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물납, 분납 가능, 불가능? 가능. 이것도 재산세라고 그랬죠. 작년도 시험 문제. 물납, 분납 가능한 세목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렇게 나왔는데 세상에 이거 들어보기나 했나? 뭘 내는 거예요? 재산세 내는 거죠. 자, 재산세 세율 첫 번째가 표준세율, 두 번째가 중과세율, 세 번째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 중에서 표준세율은 비례세율, 초과노인세율 둘 다. 초과노인세율의 적용 대상은 합산과세형 토지와 주택. 이때 합산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종합과 별도 뭐가 뭐? 종합과 별도. 주택의 토지 포함 별장. 별장은 제외. 별장은 비례세율 4%를 내요. 별장은 재산세 세율 몇 프로 낸다고? 4%. 4%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헷갈리기 또 시작했다. 포함이라고 해놓고 또 제외야? 과세 대상 물어볼 때는 별장이 주택으로 과세하는 거고, 지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 뭐 세율 할 때 주택은 기본이 뭐라고 했는데 초과누진세율인데 별장은 뭐라고? 비례세율이라고. 그것도 몇 프로? 4%. 됐어요? 머리 터져서 못하겠다. 어느 때는 들어갔다, 어느 때는 뺐다. 지금은 뭐하고 있다? 세율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 초과누진세율인데 별장은 뭐다? 비례세율 몇 프로? 4%. 또 하나 고급주택 호화 걔도 초과누진세율이다. 그래서 주택은 세율이 뭔데? 초과누진세율인데 주택 중 뭐만? 별장만 뭐다? 비례세율 몇 프로? 4%다. 4%는 많은 거다, 적은 거다? 많은 거다. 그래서 재산세 표준세율은 초과노인세율 비례세율 둘 다. 초과노인세율 적용 대상은 합산과세형 토지와 주택. 합산과세형 토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종합과 별도. 주택의 토지 포함 별장 제외. 걔는 세율이 4%. 고급주택 포함. 고급주택은 재산세 세율이 뭐다? 초과노인세율이다. 별장은 비례세율이다. 됐어요? 헷갈릴 수밖에 없는 파트라는 얘기예요. 정신을 그러니까 안 차리고 설명을 드리면 엇갈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세분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산출이 됐으니까 내면 되죠? 재산세 낸다. 어디 갖다 내는 거예요? 없애지. 각각 은행에 갖다 내면 납세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내느냐? 토지는 언제까지 낸다고 그러지? 언제 낸다고 그러지? 자, 과세 물건 중 토지만 9월 달에요. 나머지는 7월 달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세는 한 달 중에 7월이나 9월에 내는데 초에 내야 돼요? 말에 내야 돼요? 왜요? 월급 받아야 세금 내죠? 그런 거 시험 나와요? 안 나오기는 뭐가 나와요?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다. OX. 그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가 얘기하는 건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 안 나오는 걸 내가 여기 와서 물어 얘기해요? 다시 그래서 기억하시라고 재산세 세금은 초에 낸다 말에 낸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걔는 12월 달에 내요. 몇 월 달에? 12월. 걔는 초에 내겠어요? 말에 내겠어요? 12월 말에는 뭐 하는 달이에요? 왕년에 하는데 정신없는 뭐 세금 내러 다녀요. 그래서 걔는 언제? 초에 내요. 그럼 언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OX. 재산세와 같이 가서 따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놈의 세금증 한 달에 다 받지. 한 달에 다 받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달은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나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자, 납부 기간 토지는 언제라고? 9월. 건축물은? 주택은? 왜냐면 토지 건축물 둘 다 있죠. 그래서 7월 달과 9월 달 나눠내요. 그래서 반은 7월, 나머지 반은 9월이에요. 선박과 항공기는 7월. 다시 정리합니다. 자, 재산세 납부 기간 토지 9월, 건축물 7월, 주택 네가 하는 것처럼 하시라니까요. 반은 7월, 나머지 반은 9월. 다시 토지, 건축물, 주택. 그러면 선박관공기는? 그러면 한 문제. 자, 주택분 재산세는 건축물분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OX. 왜 틀렸어요? 반은 7월 그랬죠? 건축물분은 7월이 아니라? 뭔 얘기지? 그래서 그렇게 내면 거의 또 맞아 그래요. 얘 건축물 거 7월이고 토지 거 9월이니까 또 주택은 토지 건축물 다 들어갔으니까 건축물분 따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반은 7월, 나머지 반은 9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외우는 방식 있죠? 또 어떤 것은 묶음으로 얘기하죠? 그게 뭐라는 얘기? 키워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문장을 봤는데 맞는 거 틀린 거 고르세요 그랬는데 딱 봤는데 그 문장하고 틀리다. 그 단어가 틀리다. 그럼 뭐 한 거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답은 안다 그런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뒤지게 쉽게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걸 못 외우신 분들은 뭔 소리요? 얘 건축물분 7월 달에 내고 토지분 9월 달에 낸다. 뭐 문제 별로 없죠. 두 번 나눠내는 거니까 머릿속에 뭐만 가 있다? 두 번 나눠낸다는 생각만. 근데 의미상은 완전 뭐한 거다? 다르다는 얘기다. 주택의 기본 개념이 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외우라는 걸 일일이 왜 그렇게 외우라고 할 수는 없죠. 네가 알아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외우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라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외우시는 거죠. 그래서 납부기간 토지는? 건축물은? 주택은? 그렇게 한 번 했으면 벌써 끝났을 건데. 자, 아무튼 요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수액징수 면제라든가 변기세 이런 것들은 저번 시간에 다 했죠. 부가세도 했고 그 정도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교재 183페이지 보세요. 자, 재산세의 의의 및 성격에서 첫 번째 줄에 뭐에 차가 나요?
수익성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법 응이익세. 그래서 수익성, 이익 창출 능력이 높으면 세부담 높게, 낮으면 낮게. 그래서 과세상이 구분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보유 단계에 과세하는 법 보유세로서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을 확정은 결정 시. 부가주의죠. 그 다음 끝에 네 번째 줄에 자 재산세는 인세, 물세, 물세도 있고 또 합산과세상 같은 경우는 뭐다? 인세도 있죠. 그래서 1번에는 물세 언급이 되어 있고 2번에는 또 끝에 뭐라고? 인세. 그래서 인세도 있고 물세도 있다. 그 다음 부가주체는 이미견대로 세 번째 누구다? 시군구다. 단 서울특별시만 특별시 구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뭐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거다. 실질과세. 자, 이번에 과세권자는 이미견대로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다? 시군구다. 그 다음 184페이지 상단의 박스 내에 제9조 서울특별시만은 재산세 부과주체가 서울특별시와 누구? 구 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을 줄여서 뭐라고? 특구세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서울특별시만 어떻게 된다고? 특구세. 재산세는 부과주체가 누구다? 시군구다. 단 서울특별시는 특구. 이때 특별시세로 징수한다고 해서 서울특별시 재정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다시 구의 재정으로 돌려줍니다. 단 부가주체만 특구로 돼 있다는 거. 아직도 못 찾았어요? 제9조 세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특별시세 및 구세라고 하루 종일 찾고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 과세항 첫 번째 토지 뭐 하시는지 몰라요? 자, 토지의 네 번째 줄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뭐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다? 건축물 세 번째 줄에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다르면 뭐에 따라서? 사실상 용도에 따라서. 이때 건축물의 1번 동그라미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185페이지 2번 동그라미 끝에 보시면 시설물 포함 그 시설물의 예를 들어보니까 기억에 무슨 시설? 내저시설. 내저시설의 세 번째 예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망쳐놨어요? 자, 아무튼 걔는 건축법상은 건축물이 아니다? 아니지만 지방세에서는 걔가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물이다. 그래서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낸다 안 낸다? 낸다. 그 얘기했죠? 그때 골프 연습장 가로수기에 보니까 몇 타석 이상? 그래서 지나다니시다가 골프 연습장이 보이면 몇 타석인가 세보시고 15타석이면 재산세 낸다 안 낸다? 취득세도 안 내는데 20석 넘으면 낸다. 됐어요? 그럼 이제 거기다 별표 5개 쳐놓은 물이 있죠? 별표 5개 치라고 그랬어요? 지금 세법에서 얘기하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건축물과 동일하다. OX.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제일 쉬운 예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잘 보이는 게 뭐니까? 골프 연습장이니까 그거 갖고 얘기를 드린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일일이 암기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언제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시설도 세법에서는 뭘로 보는 거다? 건축물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건축물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일반 건축물로 보니까 그거의 부수토지도 뭘로? 별도로 세금을 내게 된다는 얘기다. 됐어요? 그런 의미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다. 그 다음 과세항 세 번째 뭐라고? 주택. 자,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봐서 재산세를 계산하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죠. 2번 동그라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데? 경계까지인데 불분명하면
바닥 면적의 10배에 그 다음 그 밑에 박스 무슨 주택? 겸용주택을 얘기하고 있다. 뭐다? 겸용주택. 겸용주택은 첫 번째 일동은 주거용만 주택. 두 번째는 일구는 뭐가 50%?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그걸 체크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일부는 주거, 나머지는 주거 이외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이 50% 이상이었을 때는 주택으로 본다. 앞에 안 읽었으면 얘가 일동인지 일군지 판단이 안 서죠. 그러면 그냥 뒤만 보면 50% 이상이니까 주택 맞네 그러고 답을 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는 뭐라고 써놨는데 일동 그랬는데 뭔 얘기지? 그러니까 겸용주택, 재산세에서 겸용주택은 첫 번째 들어가면서 뭐 일동인지 일군지 걔를 체크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다. 100번을 얘기해도 시험 끝나야만 그걸 찾아요 또. 거기다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여는 시험 끝나고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기 시작할 때 찾는 거라고.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보고 선박, 다섯 번째 항공기.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10분 하셨다가 이어 넘어갑니다. 지우지 말고 그대로